안녕하세요. 로이어 프렌즈입니다. 오늘은 약간 뭐 속설 아니면 좀 그렇게 인식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, 그 의뢰인분들 중에 상담을 쭉 진행을 하시다가 상담 거의 말미에 가셔가지고 다 물어봐놓고서는 근데 변호사님,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오히려 그게 더 의심받지 않을까요? 나는 안 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게 아닐까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, 이 말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부는 맞고요, 그 일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일부 맞다라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, 변호사를 대동을 하고 왔는데 만약에 사건이 너무나 경미해 보인다든지, 아니면 본인이 진술해도 될 것 같은데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, 이러면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의심을 할 수 있겠죠. 그렇죠. 뭔가 이제 본인이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력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,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맞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. 의심을 자아낼 수 있다. 근데 이 일부 맞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가 하는 역할을 생각하시면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 의심에서 그치고 그냥 좋은 결과를 받으시는 게 훨씬 의뢰인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. 어떤 부분이 있냐면, 만약에 형사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가야 돼요. 그러면은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. 봤으면은 상담을 하면서 말씀을 해드리는 내용이 예상되는 결과를 알려주기도 하고,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상되는 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의뢰인이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는데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대로 답변을 해버리면 오히려 약간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모양새로 갈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변호인이 좀 잡아주면 실수를 하지 않고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말을 요목조목 진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력을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최초에 진술을 하러 가기 전에 이런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같은 거를 조금 수정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조사를 받으러 가면 변호사가 당연히 동석을 하잖아요. 동석을 하게 되면 그때는 고소인이 뭐라고 진술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게 돼요. 듣게 되면 고소장에서 본 내용은 아주 일부분이거든요. 왜냐하면 피의자의 방어권만 보장을 하는 차원에서 아주 일부분의 범죄 사실만을 요약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어떻게 피해 진술을 해놨는지 듣는 건 되게 중요하고, 근데 그 부분을 변호인 없이 당사자가 갔다라고 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고소인의 진술, 피해자의 진술을 기억을 못 하잖아요. 그리고 어떤 부분이 본인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잘 캐치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변호인이 동석을 하게 되면 저는 이제 메모를 하거든요. 손 변호사님 메모하시고 박 변호사님 메모하시죠. 네. 고소인이 뭐라고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는지를 메모를 해놓고, 이 메모를 해놓는 게 의미가 있는 부분이 뒤에 변호사들이 구두로만 변호를 하는 게 아니라 의견서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됩니다. 의견서라는 거는 이 사람이 이렇게 고소장에서 진술했고 조서에도 이렇게 주장을 해놨는데 우리는 이런 근거 자료와 이런 판례를 통해서 반박을 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을 하거든요. 그 반박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더욱 풍부하게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변호인 의견서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. 그렇게 해서 이 변호인이 동석을 해서 이제 같이 조사를 받는 부분이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, 조사가 1차적으로 끝나고 났을 때 의뢰인들이 물어보시는 게 변호사님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이렇게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. 근데 막연히 그냥 의뢰인 말만 들어서는 의뢰인은 당연히 자기한테 유리하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이제 동석을 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나 고소인의 진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대충 알 수 있고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도 대충 알게 되니까 이거는 조금 더 유리하게 끝날 것 같다, 이렇게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게 되고, 추가로 이제 조사가 끝나고 나면 수사관하고 이제 면담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면담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없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수사관이 심증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면은 확실하게 의뢰인한테 이거는 잘 풀릴 것 같다, 아니면 수사관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, 이렇게 심증을 전달할 수 있는 유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,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게 됐을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결과론적인 의미에서는 원하시는 결과로 가는 모습이 될 수가 있거든요. 만약에 이런 거를 거치지 않으신다면 내가 어떤 부분을 제출을 해야 유리한 거지? 증거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힘들 수가 있고, 그리고 진술하는 데 있어서도 하지 않아도 될 말들, 아니면 오히려 하는 게 독이 되는 말들까지 하게 되면 본인한테 불리하게 되는 결과가 있을 수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조력을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다,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변호사님이 이제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, 그냥 저는 간단하게, 저는 권위에 기대는 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. 대법원장, 사법계의 끝판왕이죠. 네. 대법원장은 변호사를 선임합니다. 그렇지, 선임하지. 여기서 끝난 거죠, 이제. 끝났지. 네. 대법원장이 생각하기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독이 되고 불리할 것 같으면 안 했겠죠. 자기 혼자 했겠지. 그리고 검사 출신 검사장이니 이런 사람들도 조사받고 그러잖아요. 그치. 다 선임합니다. 네. 그 말인즉슨 검사가 생각하든 판사가 생각하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낫다는 거죠, 결론은.
요즘에 큰 사건들 나면 다 변호인 다 선임해서 맞아요. 변호해서 가잖아. 맞아요. 자기도 라이센스 있고 변호할 수 있는 선임하는 이유가 다 있고, 저도 생각하는데 수사관들이 심중적으로는 그렇게 의심을 조금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, 또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수사관들도 오히려 변호인이 있는 게 더 좋거든요. 그렇죠. 예, 변호인한테 이런 자료가 맞아요. 필요할 것 같으니까 좀 주시죠. 이러면 사건 뭐 이렇게 좀 마무리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면 훨씬 더 소통도 편하고, 변호사 선임 이거는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그 의심만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. 예, 그런 걸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뭐 억울한 일이든 아니면 내가 잘못한 일이든 좀 잘 해결되고자 한다면 변호인 선임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. 네. 예. 이렇게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본인이 결정을 하셔서 잘 마무리 되셨으면 합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